서울 중서부에 위치한 마포 지역은 예부터 전국의 소금배가 드나들었던 수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마포나루에서 실어 나르던 소금이 사대문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소금길은 수많은 사연을 남겼는데요. 역사와 예술, 문학이 얽혀 있는 소금길 골목 풍경을 거닐어 봅니다. 지금은 도로와 철도가 운송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바다와 강을 통한 해상 운송이 중심이었거든요. 해상 운송이 중심이었을 때 이 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나루가 바로 마포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해에서 생산된 소금과 젓갈이 서해 그 바닷길과 이 강길을 통해 가지고 마포에 닿았던 거죠. 소금 장수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는 염리동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는데요. 지금은 그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골목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서울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던 1960년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 마포는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됐습니다. 은방울 자매의 노래 마포 종점은 아버지가 흥얼거리시던 추억의 한가락이기도 한데요.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마포 종점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지친 발걸음을 품어주던 곳이었습니다. 깊고 큰 울림을 주는 그들의 삶이 이곳에 녹아 있습니다. 고갯마루가 높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오르내렸다는 이곳은 애오개로 불렸던 아현동입니다. 골목길에 남아있는 옛집을 살피다 보면 수많은 예술가들이 문학과 예술을 꽃피웠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1970년대) 대중문화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 별들의 고향을 만든 이장호 감독도 이곳 부가연동에서 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장호 감독은 이곳에서 보낸 유년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고백했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유년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 종일 뭐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을 때거든요. 어디 뭐 지금처럼 뭐 노는 데가 많고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집 마당 골목 여기서만 하는 거니까 그런 데로 그렇게 좋았어요. 이 부가연동이 서울이 아니고 시골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대한 정서를 나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은 그가 작품 활동을 할 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이자 1970년대 멜로드라마를 대표하는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인데요. 최인호 작가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성공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 신인이니까. 그런데 소설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반 대중들도 그 신문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은 보통 소설이 아니구나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라. 그때는 농담처럼 이제 얘기했지. 야, 이거 내가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가연동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정지용 시인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지용 시인이 30대 후반일 때 아현동 일대를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그곳에는 많은 문인들과 문학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 정지용이 거닐었을 이 길. 이곳에서도 문학적 영감을 얻었을 텐데요. 정지용 시인은 꾀꼬리와 국화라는 수필에서 부가연동을 서울이라도 꾀꼬리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 시인이 선망하던 문학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정지용이 다니던 대학으로 편입을 할 정도로 그의 작품에 빠져 있었는데요. 정지용 시집이 간행됐을 때는 시집에 표시와 메모를 남기면서 정지용의 시 세계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1939년에는) 윤동주 시인도 학교와 가까운 아현동 일대에서 하숙을 했는데 이때 정지용 시인의 집을 방문해 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뻐꾸기 영우에서 한나절 울음은다.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쩌르르. 정지용과 윤동주 두 사람은 시적 삶에 있어서 각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지용 시인은 자신의 시를 동경했던 윤동주를 위해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빛나는 시인이 됐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향이 깊게 배있는 아현동은
조선시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였습니다. 아현동 고갯길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는데요.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대형 건물에 가려진 아현동 골목 풍경을 한 컷이라도 더 남기려는 사진작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풍경이기에 기록하고 남겨놓지 않으면 지금의 시간과 공간도 영영 잊혀질 것만 같습니다. 재개발돼서 그 공간들이 헐리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이게 그 공간들을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골목을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과 신의주를 잇던 경의선은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1904년에 건설한 철로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운행이 중단됐고 그렇게 버려진 철길이 지금은 문화 산책로가 조성된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근현대사의 발자취가 담긴 경의선 숲길은 도심과 숲,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인공 하천인 선통 물천도 재현돼 있습니다. 옛 철길을 따라 200m 남짓한 짧은 골목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땡땡거리입니다. 경의선이 운행되던 당시 땡땡 소리를 울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올 때 들리던 땡땡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책을 테마로 한 도시재생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돼 있는데요.
경의선 책 거리를 걷다 보면 책을 나타내는 작품은 물론 도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도서 제목이 새겨진 조형물을 보고 있으면 책 한 권 꺼내들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 것만 같은데요. 이곳에서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천만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공간이 생명의 땅으로 복원된 건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월드컵 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평화롭게 만나는 평화의 공원, 하늘과 맞닿은 초원, 하늘공원 등 4개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억새로 장관을 이루는 이곳 하늘공원은 쓰레기 매립지라는 척박한 땅이 자연으로 복원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늘공원을 내려오면 걷기 좋은 흙길이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햇살이 뜨거운 날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양옆을 호위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간은 또 있습니다. 매봉산에 에워싸인 문화 비축기지는 무려 41년간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됐던 석유 비축기지인데요. 지난 2013년 문화 비축기지로의 변신을 성공했습니다. 석유를 보관하던 탱크들은 석유 대신 색다른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 탱크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던 공간이 친환경과 재생, 그리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상권을 자랑했던 마포 지역은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왕갈비와 주물럭으로 소문난 마포 음식 문화거리.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 길을 그냥 지나치기란 정말 힘든 일일 텐데요. 일터에서 쌓인 피로를 풀게 하는 직장인의 소울푸드 마포 갈매기는 언제부터 유명해졌을까요? 애초에 1950년대 이럴 때 보면 이제 제재소와 철공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1970년도에 마포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여의도 개발이 되면서 또 거기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마포 주변에는 늘 이렇게 직장인들과 가족 회식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항상 붐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깃집들도 점점점 늘어나게 됐던 거죠. 간장과 마늘로 양념한 돼지갈비의 맛. 누구나 아는 맛이기에 더욱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양념구이보다 먼저 유명세를 탄 건 소금구이였습니다. 마포의 유명한 고깃집은 최고의 소금을 썼기 때문인데요. 서해 염전 주인들은 이들을 마포 짠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값을 적게 쳐줘서가 아니라 소금을 깐깐하게 골라서 짠돌이였던 겁니다. 마포가 소금의 어떤 집산지, 유통의 중심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뭐 고기는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소금은 이제 마포 지역에 오랜 토박이들이 소금을 고르는 게 굉장히 깐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런 좋은 소금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웠고, 사실은 또 마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굵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원래는 전통이었습니다. 새로운 음식 문화를 이끌었던 마포는 일본 침략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세워진 일본군 장교의 관사 단지가 발견됐는데요. 중국을 침탈하려던 일본 군인들이 이곳에 머물렀고, 군대 장교들이 지낼 숙소를 여기 지었던 겁니다. 일본군 장교 여기 주택은 한 70여 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2005년에 여기를 발굴할 때는 한 22채 정도 발견이 되었고, 그중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서 2채를 이곳에 복원을 해서 우리가 일본군이 이곳이 중국을 침탈하기 위한 중요한 기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복원해 두었습니다. 일본군 관사 주변으로 방공호도 발견됐는데요. 일본군의 물자가 수송되던 수색역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욕과 아픔의 과거지만 잊혀져선 안 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231호인 공민왕 사당은 마포나루를 드나들었던 뱃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풍요와 안녕을 비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치며 나라의 재건에 애쓴 고려의 개혁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당 옆에 지어진 광흥당은 전통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은 한옥 문화공간입니다. 향토 사료나 문화재와 연계한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들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역사를 품은 이 길 위에 우리네 삶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책과 영화, 그리고 사진 속 배경으로만 남아있을지 모를 골목 풍경이지만 문화예술의 산실이었던 이 길이 영영 잊혀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역사는 기억을 말하고 기억을 걷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